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도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지역구 후보자 3분을 초청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활기차고 또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신재봉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신재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기호 3번 임정엽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서 오늘 순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먼저 각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을 가장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핵심 공약 토론,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가 주도권을 잡고 이슈를 짚어가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이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제한 시간은 후보자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고지됩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자 기조 발언 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신재봉 후보 토론 기조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 신발이 터지도록 뛰어다닐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후보 기호 1번 신재봉 인사 올립니다. 한학을 공부한 저는 충유의 실천운동본부 전북연합회장은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저 신재봉이 35년의 사회 봉사활동 충분한 경험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로부터 큰 예산 확보, 청년 일자리 반도체 대기업 유치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준비된 국회의원 후보 집권 여당인 저 신재봉이 지역 유권자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호영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안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평범한 삶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긍정적이라는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삶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입니다. 서민들의 밥벌이가 끊기고 빚만 늘어가는데도 정부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만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물간 구태 정치까지 부활해 호남을 분열시키고 새 정치를 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저 안호영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인권 변호사로 시민사회 활동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오로지 민생만을 챙기며 민생 테러를 일삼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임정엽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임정엽 인사 올립니다. 우리 전북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각종 지표가 전국 꼴찌가 됐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다 우리 전북이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앙정치에 전북에 목소리가 없습니다. 당당히 전북의 목을 주장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도민들 답답합니다. 도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그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생활정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면 현실이 되는 살아있는 새정치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전북을 대변해서 전국에 우뚝 세우는 그런 정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셨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으로 질문드립니다.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후보자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완주군이 최근 수년 새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성장했다는 평가를 널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죠. 워낙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발전 차이가 크고 산업이나 생활 환경도 아주 이질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제 인구의 상당수는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완주군만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일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호영 후보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완주가 전주의 위성도시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주군청을 전주시에서 완주로 옮기고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이렇게 겉보기에 치중해서는 전주의 예속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완주가 전주의 위성도시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지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적 혜택과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완주를 삶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시범한 도농상생 신성장 활력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전통 한국문화 산업 클러스터와 아시아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혁신도시 내 국제금융 허브를 개발해서 내발적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완주를 시범한 인구를 달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지구대와 치안센터, 소방관서를 확충하고 등기소를 신설하겠습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완주교육청을 완주군내로 이전하고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현대차 등 우수 지역기업과 연계된 마이스터고를 유치하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하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숲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임정혁 후보 차례입니다. 완주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예전에는 어디 사냐고 물으면 완주 사람들이 전주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노칼푸드 성공을 통해서 완주군의 자긍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전주의 예속이라는 말을 쓰고 위성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은 전라북도를 견인하는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된 완주입니다. 이 이전에 그렇게 해온 것들 성공의 토대를 중심으로 완주가 공유경제의 기반을 토대해서 전국 최고의 사회경제의 중심을 만들고요. 그리고 전북의 연구개발 특구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15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높이는 LH 삼봉지구를 조기 착공하고 신봉, 이 행정타운 이런 도시들을 만들어가면 15만 자족도시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 청소년 직업 기술 교육센터를 유네스코 산하에 있는 유럽의 모델을 완주로 유치해서 청년들의 진로를 새롭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담 중간 지원 조직을 양성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복된 완주를 만드는 방법들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재무 후보 차례십니다. 네, 완주군이 기업 유치를 못해서 봉동의 공단을 육성해 놓고 현재 비어있는 이곳에 대기 오염이 되지 않는 깨끗한 친환경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하고 가까운 우석대학교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여 완주 지역 젊은 청년들이 졸업 후 진로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취업으로 연계할 것이며 기업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이 지역에서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 정책과 활기차게 성장 발전하는 완주 새로운 지역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호 1번 신재병이가 완주 기업 경제를 생각해서 반도체를 중앙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조금 아껴주셨네요. 네, 기조연설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완주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 진안 무주장수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의 핵심 공약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서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한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두 후보께서 순서대로 반론을 제기하면 발언권을 가진 후보가 다시 재반론하는 방식입니다. 공약에 대한 발언 시간을 먼저 1분 30초씩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반론과 재반론은 각각 1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공약 발표는 1분 30초, 그리고 반론과 재반론은 각각 1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핵심 공약 토론 첫 번째 순서 임정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KTX 조기 착공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KTX 3례 역사의 정차를 않는 어려움 때문에 4만 3례 봉동 은민들의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완주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례 역에 KTX를 정차시켜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두 번째는 체질별 건강 기능성 쌈채소 특구를 만들어서 기존에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과 진안에 있는 홍삼 스파 아토피 치유센터들의 하드웨어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또 이곳을 통해서 체질에 맞는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소득까지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수에 있는 승마 마을 산업을 통해서 지금은 특정 계층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무주 진안 장수의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관광까지 연결해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재봉 후보께서 반론 기회를 갖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네, 그 철도를 그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공약인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정부와 소통 창구에 있는 것인지 19대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걸었던 그 소태정 터널 공사 역시도 빌공짜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국책 사업은 여당에서만 가능한 공약으로 저 신재민이도 국가 재정을 생각해서 이와 같은 공약은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KTX 이 3례 역사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만들어놓은 역사를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그걸 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 횡단철도에 관한 조기 착수는 우리 도민 모두는 물론이거니와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 겁니다. 전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지 못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늦어진 점에 관해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권과 행정이 모두 힘을 합쳐서 동서 우리 횡단 철도 반드시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소태정 고개 터널에 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른 사람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후보자 입장에서 네. 정말 말씀을 누구는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네, 저 죄송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이따 주도권 토론 때 시간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호영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립니다. 네. 우선 그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미리 제출을 해 주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좀 반론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례 KTX 설치 문제하고 동서 횡단철도 문제에 관해서는 동서 횡단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근데 이제 3례 KTX 역 설치 문제에 관해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이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어떤 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KTX의 어떤 역사가 기존에 호남선 철도가 있고 익산역 아래쪽에 혹은 뭐 정읍역 중간쯤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론 듣겠습니다. 3례 역사 활용에 관해서 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찾아서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한다면 가능할 것이고요. 거리나 기존의 통상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불가능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경상도 쪽에 있는 고속도로 IC만 봐도 기존 규정에는 몇 킬로 내에 못 하도록 돼 있지만 그쪽에는 규정을 어기고도 특수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주민들과 지역에 맞게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안주 산단 300만 평에 거주하는 사람들, 혁신도시를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 삼례와 봉동 4만 주민들은 3례 역사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켜서 주민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 힘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핵심 공약 두 번째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재무 후보 차례입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동북권 관광 벨트 사업이고요. 완주군, 운주, 진안군 주천간 도로망 구축, 편의시설, 숙박시설, 고원 특성화 사업, 친환경 농산물 판매소, 유락시설, 집나이트 서바이벌, 충청권 수도권 관광객 유치, 진안 소태정 고개 터널 공사, 무조 진안 장수군 군민들의 수건 사업인 소태정 터널 공사로 동절기 사고 위험과 시간 단축으로 일상생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봉동 종합터미널 유치입니다. 전북 동북권 수도권 물론 경상도와 전남을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는 종합터미널 건설입니다. 종합터미널 유치로 완주 3공단, 전주 동북권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공약사항을 저는 실천할 것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안호영 후보께서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반론이라기보다는 지난 소태정 고개 터널 공사에 관련해서는 지난 지역이나 그 고개가 그 무주나 장수 쪽으로 가는 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진장 지역에 사실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민수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공사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재봉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우시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협력적인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봉 의원의 재발론인데요. 네. 네. 야당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빌공짜 공약만 했는데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현 정부에서 예산 넉넉하게 갖다가 우리 지난 장수무주, 전주, 완주 이러한 소통이 될 수 있고 사고 다발적인 그 지역을 돌아서 올라가면 12km, 직선거리는 2km 500 이런 자리를 왜 테러를 못하고 그러한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저 신재봉 후보에게 지역 유권자 어른들께서 저 국회로 보내주세요.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재봉 후보님의 핵심 공약 토론에 대한 토론을 듣고 있는데 혹시 재발론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국민들을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것을 성사되도록 해야지 이 야당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듣고 이따 주도권 토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임정혁 후보님께 반론 기회 드립니다. 지리산악권 쪽, 동부산악권 쪽 짚라이트 시설하고 서바이벌 게임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우리 완주에 짚라이트 시설이나 서바이벌 게임장에 와보신 적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그 짝에 우리 그럼 제가 이 얘기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네. 그리고 이 공약을 10분 이해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태정 곡에 관해서는 네. 진안은 물론이거니와 무주 쪽 주민들까지도 그리고 전주에 그쪽 내왕이 많은 분들도 맞습니다. 다 필요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민수 전 의원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못 가서 조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이 금년에 용역비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반드시 전임자가 세웠던 약속이라고 해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해냅시다. 네. 네. 재발론 기회 드립니다. 네, 정말로 두 후보님들 우리 초심 잃지 말고 처음처럼 이 마음 가진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소태정 곡의 터널 확실히 유치하고 꼭 이룹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좀 더 쓰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네. 완주 산업단지가 비어있는 이곳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완주 산업단지 토지가 비어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새롭게 테크노밸리 분양을 했는데 준공 전에 67%가 분양이 됐습니다. 네. 사전 분양도 30%가 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을 합쳐서 네. 잘 못 알고 있지만 이해를 한다면 완주 산업단지를 확실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힘써 주십시다. 제가 반론 한 말씀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네.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그래요? 한번 다른 시간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핵심 공약 토론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안호영 후보 차례십니다. 네. 저 안호영은 첩첩산중의 땅에서 수혜받아온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선 KTX 혁신 역사를 신설해서 이서 혁신도시 완성 및 전북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완주와 무진장을 지나는 동서 횡단철도를 조기 착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생명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에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정책과 사군통합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서 교통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악관광특별법을 제정해서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 내륙 산악지역을 스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악관광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완주 산단에 탄소산업 특화 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별 우수 명문고를 육성하고 현대자동차, KCC 등과 연계한 마이스터고를 유치하고 다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출발선상을 평등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핵심 공약을 안호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임정혁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군수하면서 어르신들, 교통 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봤습니다. 지금 버스 공영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준공영제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교통 편의가 좋아지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무주의 무풍을 다니면서 지난 안천을 다니면서 동양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버스를 65세 이상 어른들이 무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영제도 좋지만 실질적 교통편을 위해서 마을 버스나 마을 택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런 정책도 어쩔까 생각을 하고요. 산악관광 이 부분 기업을 위한 산악관광보다 주민들을 위한 관광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도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관광 사업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예, 반론해 주셨는데요. 안호영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 취지로 봤을 때는 뭐 버스 공영제 자체를 이제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버스 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그 버스 회사들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노선 체계가 불합리한 게 있고 또 배차라든가 불규칙한 배차가 있고 굴곡 노선 여러 가지 자동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게 되면 아까 임정혁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관광 활성화에 관련돼서도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한 기업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에 그걸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정혁 후보와 안호영 후보의 반론, 재반론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재봉 후보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다 동감입니다. 이 두 후보님들 그 말씀 잘하시고 지역 경제 앞으로 정말 잘 살려주고 매사를 다 정말로 초심 잃지 않고 처음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를 우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철도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동서 어떻게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서 그걸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횡단 철도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 그 3차 제 국가 철도 계획에 의해서 그 추가 검토 대상으로 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추가 검토 대상 상에 우선순위 상에 지금 두 번째 정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동서 간의 물류였던 인적 물류 교류 이러한 측면과 동서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는 건데 다만 문제는 이게 2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는데 5년 단위로 추가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가게 된다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 추가 검토 대상 두 번째 순위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려서 우선순위를 올리게 되면 국가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두 후보님들이 철도 하지 말고 봉동 터미널 몇 년간 그러고 있는데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완주 국민들 좀 터미널 좀 우리 빨리 신설합시다. 봉동 터미널이 있어요. 네, 봉동 알겠습니다. 터미널 지금 고사된 지가 한 네, 번 되지 여기까지입니다.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바로 나가야 됩니다. 예. 세 분의 네. 핵심 공약 토론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요.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인데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에서 동북권 개발을 위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죠. 그런데 그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그 성과가 만약에 미진하거나 부족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신재부 후보께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주군과 운주면, 진안군과 주천면을 이어주는 관광도로, 완주군, 진안군, 무주, 장수를 이어주는 관광벨트 사업을 전개하여 충청도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며 관광도로 주변의 친환경 농산물 고원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물 판매 및 유락 시설, 짚라이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서바이벌 래프팅과 편의 시설을 신축하여 관광객 편의와 지역 주민에게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전라북도 동북권 개발에 대한 이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안호영 후보 차례입니다. 네, 전라북도 동북권 발전 사업은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전북도의회가 동북권 균형발전 특별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동북권에다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동북권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전북축산발전연구원을 장수로 갖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수원은 진안으로 왔지만 그 위에 후속 사업이 3년도 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동북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 대한 계획보다는 주먹구구식 선거용 정책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제대로 된 추진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살려서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난해 경우에는 그 청정 자연을 이용해서 의료 관광 도시를 만들고 무주의 경우에는 청정 자연과 스키장, 태권도 공원을 활용한 관광의 메카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는 관광식품과 말 산업을 연계해서 힐링 라이프 명소로 만들어서 체류용 관광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혁 후보님 차례입니다. 한마디로 선심성 헛구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도 동북권과 서북권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도 동북권이 우리 전북에서 최하위고요. 대형 프로젝트 서부에 거의 치중되어 있었고요. 동북권 특별하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2012년부터 매년 300억씩 약 3천억 정도를 조성한다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부터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 방향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현실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 마이산 둘레를 연결한 예를 들어서 그 모노레일 설치 같은 것을 통해서 물론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찾는다거나 아니면 동북권의 좋은 먹거리들을 경제적으로 주민들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관광객까지 불러 모을 수 있는 사상 체질 테마파크 같은 걸 만들어서 내 몸에 맞는 먹거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과 기존 관광 자원들을 활용해서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주민들이 참여형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개발이라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늦었지만 기존의 동북권의 홀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끼리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들께서 가장 힘 있는 토론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권자들께서도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한 분에겐 각각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후보가 토론의 주도권을 잡고 7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상호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는 후보는 한 후보에게만 너무 집중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효과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도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서 상대 후보와 충분한 답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안흥 후보께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임정엽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엽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46조 1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렴은 성품의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인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임정엽 후보의 범죄 경력을 보면 이러한 헌법상의 청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님 이번 선관위 후보 등록 시 전과 기록으로 알선수재 전과와 그다음에 폭력 전과를 신고를 하신 것이 사실이시죠? 예. 그리고 또 폭력 전과로 인한 수용 때문에 병역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셨죠? 네, 뭐 답변이 없으시면 뭐 아니 뭐 답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네, 계속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또 전과 이 건 외에도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 97년 도로교통법 위반, 96년 폭력, 1987년 민방위 규범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이제 벌금을 받은 적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사실입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뭐 교통 범칙 위반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어디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보시고 정확히 얘기하신다면 맞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단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6년 1월 17일 뉴시스 기사를 보면 김제 완주군 총선 예비 후보가 술자리에서 완주군청 과장 얼굴에 술을 뿌리고 상호 멱살을 잡았고 식당 밖으로 불러 폭행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총선 예비 후보자가 임정희 후보자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이신가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신 내용이 기사에 근거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사실이라기보다는 실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사실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정엽 후보께서는 2012년 완주군수로 재직 당시에 완주 지역 사회단체와 완주군 의회의 전주 완주 통합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통합 건의에 합의하고 완주 전주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사실이시죠? 네, 지금 이 반론과 재반론의 시간입니다. 예, 그런가요? 예, 편안하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저한테 지금 물어본 겁니까?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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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과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 사실이고 대통령 가족을 모시면서 참 가슴 아픈 좀 본인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 임정여비는 두 개의 임정여비가 있습니다. 완주 군수를 하기 전에 임정여비와 완주 군수 이후에 임정여비가 있는 것이죠. 원튼 원치 않아든 큰 어른을 모시고 그 가족을 모시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말 못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어쨌든 저의 부덕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가 살아가면서 저한테는 큰 교훈, 그리고 군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 군민들이 그런 가슴 아픈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군수를 시켜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임정여비를 만들어 갔습니다. 또 우리 안호영 후보께서 전주 완주 통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많은 분들이 전주 완주가 통합되기를 바랬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꼭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았었죠. 통합 추진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완주 군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약 62, 3% 정도가 통합에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최종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도록 주민 투표를 하자고 주민 투표를 붙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민 투표가 부결로 끝났습니다. 저는 통합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치고 이 과정에 우리 완주군의 많은 주민들이 서로 상처받고 그 갈등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 갈등을 치유하는 시간이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갈등이 치유가 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고요. 네. 앞으로 이런 네. 부분에 관해서는 더 신중히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안호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예. 예, 안호영 후보. 저 답변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예. 중간에 답변을 제지하면 제가 안 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자연스럽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시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께서도 완주 전주의 또 통합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완주 전주의 통합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임정영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전주 완주 통합을 꺼낸 것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제가 잘 네,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정동영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전주, 전북 발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갈등을 치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결정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 1인당 7분씩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이 다 이상입니다. 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들 간의 반론, 재반론을 자유스럽게 하시는 시간이고요. 부탁드렸던 것은 한 후보에게 너무 집중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정혁 후보님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저 안호영 후보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에 관한 배려가 많아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 후보와 관련된 선거운동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안호영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혹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통신사와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났더라고요.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이지만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얼마 전 선관위에서 공명선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전쯤 또 장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돼서 A 후보라고 하는 사람, 거기는 투군지 잘 모르지만 돈을 70만 원을 현금을 나누다가 그
선관위에 적발이 돼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저하고는 뭐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일인지 관련이 없는 일인지 듣기로는 선거 운동원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한번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예. 아마 첫 번째 질문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부분은 우리 안 후보를 지지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완주 군 의원과 장애인 단체가 포함돼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확인을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선관위에서도 기자들에게 아마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나면서 제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선거로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금권 선거 그리고 불법 선거로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를 준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안호영 후보 혹시 4년 전에도 선거에 출마했는데 네. 4년 후인 지금까지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두 가지를 좀 답변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선거운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저도 그 공명선거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약속을 했고, 저 역시 이 지역에서 정책 선거를 통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서는 좀 확인되지 않은 저하고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저를 좀 탓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호사인데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을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4년 전 이후에 지역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4년 이후에 제가 지난 YMCA의 그 이후로 지난 YMCA 이사로서 또 생활시민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그 YMCA 회원들과 함께 어떤 그 절임 배추의 어떤 판매를 통해서 그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주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각 지역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언제 가장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는지 아주 감동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이제 이런 얼마 전에 저희 진안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요. 아까 이 얘기한 사례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럼 다른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호사기 때문에 우리 안 의원께서는 불법을 안 하시라고 믿어요. 다만 안 후보 선거 조직에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안 후보 당선을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다가 불법 운동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면 그것은 그 사람 탓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아까 교육 부분에서 완주군이 열악하다는 표현을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완주군수로 있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인구가 더 들어오고요. 학생들도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혹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완주에서 이제 군수님을 하실 때 교육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고 교육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해오시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봉동에 가서 요즘 최근에 봉동에 이제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랬을 때 그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얘기들은 완주에서도 전주로 나가지 않고 완주도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을 얘기를 하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그 완주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완주에 있는 어떤 그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가 혹은 완주에 있는 우수한 그 기업에 그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학교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잘 이런 알겠습니다. 바람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고등학교는 바람들을 기존에 완주에도 있지요. 그리고 중학교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만들었고요. 애들이 행복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이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자기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면 행복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교육 질을 높이는 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전국 최초로 교육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의 많은 교육단체들이 완주를 배우러 오는 그런 일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인데 두 분 다 주도권 토론에서 너무 한 분에게 집중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법률을 아는 우리 안호 예, 분께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7분 쓰기 때문에 예, 저도 예. 그렇게 써야 되는지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신재범 후보님 차례입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두 분에게 반반씩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정해서 먼저 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임정혁 예, 후보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임정혁 후보님께서 3공단에 거의 공지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그 3공단 밑에 지역을 가서 보니까 거의 주물 공장을 유치한다, 무엇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유치를 못 하고 있었고 그 지역이 지금 한 14~15만 평이 밑에 코하루 그 밑에 아파트 뒤편 쪽으로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반도체를 그다 말하자면 우석대학교 반도체 학과를 시설해서 완주 지역 젊은 청년들이 졸업하면은 그 진로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리에다 기업 유치를 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봉동에 터미널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터미널이 고사가 되어가지고 모든 완주군 저 고산, 경천, 운주, 봉동 그분들이 서울 방향으로 남부터미널을 가려면 삼내 간이터미널 또 나가서는 전주터미널 그런데 그 종합터미널을 하면은 사통 팔다로 지역이 저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여기 목포나 광주나 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동터미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까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사실 다 아실 거예요. 합동터미널하고 말은 있는데 그 도로에서 그냥 다 타고 이렇게 가시고 합동터미널 운영을 지금 제대로 아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참 그렇습니다. 안호영 후보님에게 먼저 임정혁 후보의 반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반론 듣겠습니다. 예. 완주에 3공단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2공단, 제2공단인데 이제 우리가 듣기를 완주 3공단, 3공단 산단, 하잖아요. 과학산단 이렇게 있죠. 그래, 과학산단, 예, 과학연구 단지입니다. 거기 200만 평은 이미 분양할 땅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군수 재임 때 100만 평을 목표로 테크노밸리를 새로 조성을 시작을 했죠. 1차 40여만 평은 작년 중순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에도 20여 프로가 분양이 됐었고요. 준공 전에 66%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어느 산업단지도 준공된 지 1년도 안 되는데 다 찬 곳은 없습니다. 그렇겠지. 현재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후보님 성격이 좀 급하신 편 같아요. 일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 그럼.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은 그냥 맺고 끊는 맛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모든 매사가. 근데 뭐 매사가- 미지근은 하면 그냥 임기 넘어가 버려요. 예. 저는, 욕심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 사업 설계 교육을 다 세워서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시로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후보님. 네. 말씀 중에 네. 주먹구구식 어영부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것 아니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성질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설명을 사업 계획서 다 세워가지고 하지요. 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아쉬워서 빨리 채우고 싶은 아쉬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준공도 전에 66, 7%를 분양한 것은 아마 전라북도에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공된 지 현재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채워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여튼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겠다 이렇게 우석대학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작까지는 좋았는데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해서 완주군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반도체 공장이 없는데 어디다 취직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한다는 데까지는 옳으신 말씀이지만 또 다른 실업자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키워서 다른 쪽으로 좋은 인력이 유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탄소밸리에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거나 2단계로 또 더 앞장서 있는 것들, 자동차 관련된 것 이런 쪽이라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신재봉 후보님 주도권 토론인데 예, 두 분에게 좀 질문 나눠주시죠. 네, 그래요. 예. 그것은 너무나 말씀을 저에게 그 제 실력이라 모든 것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이고, 저는 모든 사업 계획, 모든 계획을 세워서 다 추진할 것이고요. 또 우리 안 후보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조계에서 근무를 하시고 매사라 참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리라. 이번 선거, 공명선거, 우리가 항상 공명선거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진안장수 무주로 그런 소태정 국에 그러한 테너를 뚫어야겠다고 하는 것도 동감을 하시는 줄로 믿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심 잃지 말고 처음처럼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자리에서 다짐한 대로 우리 안 후보님도 소태정 터널 공사에 같이 신경을 쓰십사.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바고, 아까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진안하고 무주 혹은 뭐 장수 쪽에 가는 데 있어서도 또 전주와 진안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그 터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뭐 이 부모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여야를 떠나서 그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조금 더 쓰시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두 분 뭐 답변 못 하신 분 있으면 안 후보님 시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주도권 토론이 뜨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후보께 7분씩 저희가 시간을 드렸고요. 예, 주도권 토론 시간까지를 마쳤습니다. 토론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토론의 열기가 주도권 토론을 지나면서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저희가 주도권 토론에서 7분씩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하실 말씀들을 저희가 다 못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30초씩 시간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이 30초의 주도권 토론을 듣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임정희 후보께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때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호영 후보 굉장히 급해지신 것 같아요. 시민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책 선거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참 좋은 후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과거에 연연하고 저의 과거 부족한 부분들 저는 반성하면서 해주신 이야기까지 새로운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해서 지역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재봉 후보님께 30초 드립니다. 네, 아까 임정혁 후보께서 제가 그냥 말을 조금 그냥 거칠게 했는데 모든 것은 제 성격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실히 무슨 일을 그냥 하면은
한다 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저 신재병이 예산 넉넉하게 갖다가 우리 무주 진안장수 완주 일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올라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안호영 후보 30초 드립니다. 네. 임정혁 후보님께서 조금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거는 뭐 다른 의미보다도 이 공직선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의 어떤 적격 검증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우리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정책 선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는 시간들을 제가 마련해 봤는데요.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 드리는데요. 기조 발언과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혁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1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면서 그리고 완주 군수로 8년 재직하면서 지방 행정, 중앙 행정을 고루고루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전북이 무엇을 놓쳤는지, 왜 전북에 목소리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너무 가슴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후보들과 함께 전북 애양당을 만들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전북의 이 참담한 현실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살아있는 생활 정치를 해 보이겠습니다. 저 하나로 세상이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정치권을 정화시키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래서 희망을 주는 정치로 전북을 발전시키는 게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호영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유권자 여러분,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 60년 전통의 대한정당, 민생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살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해지고 더 혁신하도록 도와주셔야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폭력과 부정, 반칙과 분열을 일삼는 첩첩산중의 구태정치가 아니라 인권과정이 공존과 나눔이 가득한 첩첩행복의 새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안호영, 국민과 소통하며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이, 청년과 어르신, 농민과 노동자, 장애인 모두의 행복이 겹쳐지는 첩첩행복의 완주진안 무주장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신재봉 후보님 차례입니다. 네, 농번기에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시청해 주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기호 1번 신재병이 국회에 들어가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공약 수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이젠 바꿔주십시오. 저 신재병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청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다 똘똘 뭉쳐서 일할 수 있도록 전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다 당선시켜 주기를 저는 간곡히 이 자리에서 호소드립니다. 몇십 년 동안 야당만 그래서 보내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감사합니다. 바꿔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명의 후보들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제가 토론을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주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또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후보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 45분부터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토론회가 같은 시간에 방송됩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